3천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여전히 있다. 있죠.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찾아내는 방법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뭐 어플에서 요즘에 뭐 갭 차이도 있기 때문에 갭 차이로 이렇게 3천 걸어보시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뭐 전세가율 70% 80%로 요즘 너무 좋아졌어. 너무 진짜. 좋아졌죠. 이게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다 엑셀로 만들고 막 저는 지도에다가 막 표시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를 사도 될까라는 거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는 거랑 네. 이거 사면 오를까라는 것도 잘 모르겠고 음. 막 그러니까 내가 이제 확신이 없는 거지 살 수 있는 건 정말 많거든요. 음.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잃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그 중에서 뭘까를 찾아보는 거죠. 투자라는 거는 당연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 3천 정도 약간 작지만 그래도 3천에서 5천 정도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좀 하시고 하면서 찾아보자.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쳐다보고 있는 곳에 없는 거죠. 어떤 특징 가진 게 그런 거다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미혼분들은 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기혼이시거나 아이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저는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아마 이 영상 아까 말했죠. 제가 이제 클릭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진짜 가서 보고 또 뭐 고민도 해보고 하는 분들은 똑같은 3천만 원 들어가는 아파트가 ABC가 있으면 그 중에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거를 찾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집이라는 거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전기차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우리는 모르지만 조선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아파트 3개 중에 그래도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딜까라는 거는 상대적으로는 알 수 있죠. 이걸 왜 느낌적 모르겠어요? 느낌이 오는데. 느낌은 오죠. 네. 특히 뭐 아이가 있으시면 더 많이 올 거고 하다못해 뭐 놀이터라도 좀 잘 돼 있다거나 아니면 앞에 마트나 이런 게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가깝든 뭐 멀든 뭐 차이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감을 계속 찾아가면은 여기는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오죠. 근데 이거를 그렇죠. 뭐 팁처럼 한 줄 뭐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경험을 하다 보면 조금씩 오더라. 전 팁 하나 생각났어요. 지금 부인님 유모차? 얘기하신. 이거. 네. 그러니까 놀이터를 갔다. 네. 3개가 단지 3천은 3개가 있어요. 네. 놀이터를 갔다. 네. 하나는 바닥이 우레탄이야. 네. 하나는 모래바닥이고 하나는 놀이터가 아니라 타이어가 이렇게 끼워져 있어요. 씨름장. 왜? 진짜 오래된 아파트는 단지에 씨름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느낌이 오셔야죠. 우레탄이 좋은 거지. 똑같이 3천만 원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렇죠. 그게 제가 약간 더 부연 설명하면 약간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기 때문에 꼭 투자 수단을 떠나서 그냥 살기 그러니까. 좋으면 그래도 살기 좋으면 올라요. 근데 이게 또 오해하시는 게 무조건 상위만 사야 된다. 그래야지만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노숙하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딘가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저가 아파트들도 저가 주택들도 나름의 또 거기서 또 등급이 있어요. 네, 그럼요.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부익남님 채널 가면은 인기순 정렬 딱 하면은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 이거 있죠. 네네. 부익남 시그니처 영상. 이거 너무 유명하신데 부익남님 예전에 신혼집을 아까 잠깐 안양에서 사셨다고. 네. 월세로 시작했죠. 네. 15평짜리요. 네, 그 정도. 네. 방 한 개 1.5룸. 그렇죠. 네. 방 겸 거실 하나. 네, 방 겸 거실. 그거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 같은 딱 그 고정되게 있죠. 길쭉한 방. 긴 거, 구조 긴 거. 네. 월세 사시면서 부익남이 투자하셨는데 저도 비슷하거든요. 네.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요즘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막 그렇게 투자하다 막 하락장 오면 어떡해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전략 지금도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거는 언제나 가능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전세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약간 좀 영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약간 좀 신념적인 얘기여서 또 산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전세가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월세 대비 전세로 가면 훨씬 집 퀄리티가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그러면 어차피 같은 이자와 월세면 전세를 가서 좋은 퀄리티에서 사는 게 좋지 뭐하러 고생을 하러 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월세를 내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고생스러웠지만 되게 좋았던 점은 뭐냐면
그 고통이 매일매일 와요. 우리 집, 왜냐면 저도 15평에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살았지, 즐겁게 집에 가진 않았어요. 뭐, 불편했죠. 주차도 막 이중주차하고, 그리고 집도 너무 좁고, 식탁 놓을 데도 없고 막 하니까. 부인장님 키도 커가지고 막 머리 단 거 아니에요, 천장에? 아니, 진짜로. 정말로 그 구조도 안 좋고, 막 춥고, 막, 뭐, 바퀴벌레도 생기고 막 한단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가서 살면서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야겠다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막 의지도 생기고 하는데 아마 제가 그때 뭐 전세 대출을 받았든 뭘 해서 전세를 갔으면 훨씬 더 소비도 많이 했을 거예요. 더 많이 쓰고. 왜냐면 집이 넓으면 횡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도 채워야죠. 화분이라도 살 거예요. 아마. 근데 집이 좁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있던 것도 정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 같은 걸로 저는 또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전세를 사는 거를, 물론 이제 전세 사는 분들도 많지만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는 여전히 월세를 살면서 한번 기회를 봐라. 특히 전세금은 2년간 묶여 있기 때문에 주인이 뭐 못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월세 살면서 사는 거는 여전히 좋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투자자의 마인드다. 약간. 그러니까. 저는 월세 할 때 딱 맨날 그 생각했거든요. 꼭 하는 게 있어요. 네. 부인님이 이거 안 했어요? 월세 나누기 30? 30? 그래서 난 1단 계산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난 그 생각을,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오늘 사는데 내가 얼마 쓰고 썼다. 요거 있죠. 전세로 사는 거 대비 좋은 건 뭐냐면, 전세도 어차피 뭐 마찬가지지만, 전세는 이제 은행에서 이자를 이렇게 짝짝 알아서 가져가잖아요. 자동 이체가 되죠. 근데 이건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월세 살아보시면 아시는데, 절대 먼저 안 줘요. 그렇죠. 저도 주인이 달라고 할 때 주거든요. 주인분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까칠하신 분이면 바로 하루 만에 주고. 내 돈 나가는 느낌? 장난 아니죠. 생돈 나가는 느낌이 되게 커요. 네. 그래서 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거 내일 모레가 월세 이자 월세 내야 되는 날이면 오늘 좀 더 하고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저는 좋아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난 맨날 15,000원씩 계산했어요. 내가 처음에 45만 원 샀어가지고 나 15,000원 쓴다. 내가 오늘도 난 숨 마셔도 15,000원 쓰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거 좋네요. 막 전이가 막 불타고. 맞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살면은 되게 뭔가 그 강한 마인드가 생겨요. 확실히 생겨. 그거는. 투자는 마인드가 95%고 기술이 5%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람들은 마인드보다는 기술이나 정보에 관심이 많다. 그럼요. 쉽게 돈을 벌고 싶죠. 네. 사실. 고생을 누가 하고 싶나요? 그냥 누구 팁을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모은 돈 딱 넣어서 몇 배 벌고 싶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죠. 그게 뭐 틀린 것도 아닌데 저는 95%가 투자 마인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뭐 월세도 맞지만 부동산? 투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인생을 이렇게 길게 놓고 사는 거거든요. 이 부동산 집을 가지고 뭐 돈을 벌다 만다 뭐 이걸 떠나서 그냥 긴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뭔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가는 중에 요행으로 벌거나 남에게 어떤 그냥 팁을 얻어서 버는 거는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 탄탄한 기반을 좀 갖춰야 되는데 그게 저는 마인드고 이 마인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인내심 같은 거라고도 봐요. 그냥 참아내는 거죠. 뭐든지 참아야 돼. 뭐 소비도 참고 뭐 힘든 것도 참고 하면은 그게 이제 나의 실력과 뭘로 바뀌는데 통장의 잔고로라도 바뀌는데 이 마인드가 약하면 그때그때 한 번씩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3천만 원 모으라고 맨날 얘기하면은 3천만 원 금방 모으는데요 라는 분도 있지만 맞아요. 3천만 원 모으기 너무 힘들어요 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보면 항상 1,000만 원 모으면 뭐 써버리고 1,700 모이면 뭐 써버리고 뭐 이러면서 못 모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저는 97%다 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기술은 알아서 찾게 마련인데 생각이 잘 안 바뀌다 보니까 기술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기초공사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이 탄탄하면 네. 뭘 올려도 잘 올라가는데 네. 그게 부동산이든 뭐 딴 거든 사실 그냥 부인님도 부동산 투자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바닥이 안 탄탄하면은 뭘 올려도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데 아파트도 보면은 땅 파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펜스 쳐놓으면은
저 안에서 뭐 하나 하면서 한 1, 2년 지나는데 그 뒤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1, 2년 동안 논 게 아니고 지하 주차장도 만들고 기초도 막 파고 하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면 하는 거 없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부동산 투자든 뭐 투자 공부를 하는 뭐든지 똑같다고 느껴지는 게 초기, 특히 젊은 분들이 돈 모아가면서 뭐 책 보고 뭐 유튜브 영상 찾아서 지금 이제 뭐 하나하나 해보는 그 과정이 뭐 바뀌는 거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맞아.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옆에는 뭐 비트코인으로 몇 억 벌고 뭐 여기는 뭐 주식을 하나 찝어줬는데 뭐 20% 벌었네 이런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막 아파트 올라가는 데만 보이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그게 아니고 땅을 파고 지금 기초를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를 그냥 간과하고 나도 저거 할래 하면 기초가 무너지니까 또 휘청휘청 하거든요.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진짜 생각합니다. 이게 탄탄할수록 더 길게 갈 수 있고 그러니까요. 위기 때도 버틸 수 있다. 네. 분명히 언젠가 또 위기가 올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역전세도 맞아보시고 막 했잖아요. 힘들었지. 진짜. 정말. 근데 그때 탄탄한 마인드가 없으면 포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되게 웃긴 게 그때 저랑 같이 시작하셨던 분들 다 팔았어요. 맞아요. 네. 맞아. 그냥 못 견디거든. 네, 그거 못 견뎌. 건들 수가 없어. 그거 어음처럼 돌아오면은 네. 거의 뭐 잠도 안 오고 맞아요. 직장 생활도 네. 잘 안 되고. 맞아요. 근데 그때 막그 초심을 떠올리면서. 근데 좀 전에 부인남님 그 비유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왜 재건축할 때 네. 낡은 아파트를 네. 일단 먼저 부수고 네. 바닥을 잘 다지고. 그러네. 그러니까 약간 낡은 그러네요. 마인드를 네. 뽀개잖아. 마인드를 부시고 네. 기초를 공사한 다음에 새 거를 올리면 그러니까. 더 높게 올라갑니다. 용적률을 더 많이 쓸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네. 그거 똑같네요. 최근에 이 얘기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똘똘한 한 채. 네. 네. 그리고 2022년 현재도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효하다. 네. 그 똘똘한 한 채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왜 나왔느냐를 생각해 보면 반대로 이게 유효한지 뭐 이제는 뭐 유효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똘똘한 한 채를 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게 만든 거죠. 그럼 그렇죠. 뭐가 만들었을까? 그 세금, 규제 이런 것들인 거죠. 대출도 안 해주고 뭐 세금도 많이 부과하니까 그러면 그게 바뀌었으면 똘똘한 한 채를 안 해도 되는 거고 안 바뀌고 여전히 있으면 똘똘한 한 채를 계속 하는 거죠. 뭐 바뀌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바뀐 게 있느냐? 없고요. 그리고 22년도 안에 바뀔 게 많은가? 딱히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전히 똘똘한 한 채는 유효하고 그리고 이걸 꼭 돈을 떠나서요. 그냥 뭐 내가 뭐 3억이 있다. 그럼 이거를 1억을 쪼개서 세 채를 사는 거면 어쨌든 그 동네에서 그래도 안 좋은 거 3개를 사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 3억을 하나로 합치면 그 동네에서는 그래도 조금 좋은 집을 상대적으로 좋은 집을 살 거니까 투자를 떠나서 그냥 뭐 좋은 집 하나 사서 실거주를 할 수 있게 열심히 뭐 돈 모으고 하시는 거는 뭐 인생 플랜을 짜는데 나쁜 것도 아니니까 여전히 저는 똘똘한 한 채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또 말했지만 그 다주택자들이 또 매물을 또 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덜 똘똘한 이상한데 어쨌든 좀 덜 똘똘한 애들이 또 이렇게 물건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내가 지금 여러 개 쪼개서 투자한다? 그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네. 남들이 파는 걸 내가 사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인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를 내가 못해요. 네.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맞는 똘똘한 한 채 이런 개념도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통계와 엑셀을 잘 조사해 보시면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거랑 똑같죠. 저는 수도권에 뭘 사야 되고요. 저는 뭐 서울에 뭘 사야 되고요. 하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건데 사실 뭐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한 상위 20% 정도면 충분히 똘똘한 게 아닐까. 그러면 뭐 통계나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은 지역별로 상위 20%가 평균 얼마인지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서울 같은 경우야 뭐 지금 뭐 14억, 뭐 15억 막 그렇게 넘어가지만 뭐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정말 상위 20%인 주택도 몇 억밖에 안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내 돈에 맞춰서 내 이 돈이 상위 20%인 지역이 어디지라고 거꾸로 찾아가면은 똘똘한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거기에 실거주를 못 할 수도 있지만 뭐 꼭 투자를 내가 하고 싶다면 그렇게 방법을 찾는 것도 맞죠. 근데 내가 가진 돈은 작은데 좋은 동네 가면은 당연히 뭐 상위 20%가 아니라 하위 20%를 사야 되니까 뭐 나쁜 거를 산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지만 나쁘다. 그냥 하위권에 있는 걸 살수록
실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리스크가 높아지는 건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본인이 실력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내가 아직 뭐 초보자다 하면은 내 돈에 맞춰서 지역을 좀 바꿔가면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말씀하신 상위 20%가 우리 5분위로 말할 때 그 1분위 그렇죠. 그 메뉴에 있는 거 네. 뭐 그거 그 KB 같은 데 나오는 거 다 나오죠. 말씀하신 거기 거죠? 가서 네,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강원도 정도만 좀 나가도 좀 있거든요. 물론 네. 강원도에 좋은 도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전남까지 가기가 너무 좀 멀다 생각하면 뭐 강원도 정도는 네. 당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없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네. 뭐 나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집 사고 싶어요 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제 영상 보면 댓글에 이런 게 있어. 뭐 3억 있는데 뭐 사야 돼요? 이런 분도 있지만 저 뭐 7억 있는데 뭐 사야 돼요? 그러면 7억 있으면 웬만한 거 다 사.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그분 입장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7억 가지고는 내가 원하는 동네는 못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돈이 많든 적든 아, 상대적인 거구나. 네, 내가 원하는 동네에 못 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원하는 동네를 못 가는 거는 인정하고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동네가 어디지라고 찾아보면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죠. 오히려 내가 가고 싶은 동네는 10억이 필요하니까 3억을 어떻게 만들까 이 생각을 더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저도 부인님 얘기 천천히 듣다 보니까 네. 감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 잡는다는 게 약간 이런 개념인 건데 그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분들 가방 가격 모르잖아요. 모르죠. 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뭐 이걸 보고 이 백이 이거 왜 이렇게 싸? 그래, 얼만데? 1,000만 원. 그럼 이제 남자들은 그 가방이 뭔지는 관심이 없고 정신 나갔니? 막 이렇게 되거나 또 반대로 남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 차 여자보다 상대적 관심이 많으니까 그럼 이 차 1억밖에 안 하네 이러면 옆에서 이제 여자분이 정신 나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부동산 투자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어떤 영역의 초보자가 거기서 내가 역량을 쌓고 실력을 쌓아나가는 첫 번째 단계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냥 대부분 그냥 이렇게 뭘 찝어주면 내가 가서 살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주식처럼 네. 주식도 보면 뭐 좋은 소스 있으면 그 회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시잖아요. 그것처럼 부동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좀 다른 게 주식이야 뭐 삼성전자도 몇만 원밖에 안 하니까 내가 돈에 맞춰서 좋은 회사를 사면 되지만 부동산은 이 100% 지분을 내가 다 사야 그렇죠. 되니까 내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데가 좋대. 그래서 한번 갔더니 야 이거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사?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네시스를 타고 싶은 사람인데 네. 좋은 차가 있다고 그래서 중고차에 뭐 눈 가리고 갔더니 짜잔 하고 뭐 15년 된 아반떼를 추천해 준 거예요. 너무 좋죠? 하면은 저거 안 살래요. 뭐 하는 거랑 똑같은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 잡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감을 잡으려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좋은 거 없나요? 뭐 3천으로 살 수 있는 베스트 없나요? 뭐 이것만 그러니까. 계속 찾는 거죠. 네. 그러면 계속 이게 도돌이표처럼 네, 돌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왜 집을 못 사는 거죠? 라고 하시는데 그 현장도 많이 가보시고 그리고 반대로 뭐 네이버에서도 계속 검색도 해보시면서 객관화를 좀 하자.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분위별로 찾아보는 게 저는 되게 감 잡는 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보시는 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잃을 때는 적게 잃고 벌 네. 때는 많이 버는 방법이 네.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투자라는 거를 하면서 절대 잃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니 뭐 좋지만 뭐 못하죠. 말이야 좋지만 네.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무주택자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보실 테니까 집을 살 때 절대 손해 안 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계속 상급지 상위 지역 가면서 어떻게든 무리해서 연끌로 해가지고 그렇죠. 정말 좋은 거 사야지라고 가니까 결국에 못 사요. 그런 거는 다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잃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조금 덜 잃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거로 생각해서 이번에 내가 한번 큰맘 먹고 뭐 집을 사긴 하지만 뭐 잃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한번 걸어볼까? 네. 라는 생각으로 좀 바꾸셔야지 선택을 좀 하실 수 있더라. 그래서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도 잘 돼 있고 뭐 어플 뭐 요즘에 뭐 워낙 뭐 유튜브도 많아서 네. 그냥 뭐 소위 말하는 그냥 인터넷 그냥 손품 판다? 손품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냥 클릭 저는 이거 저 클릭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클릭 몇 번 하면서 이거 좋네. 막 이런 식으로 네. 이걸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부동산 투자하고 있다고. 그치. 그냥 뭐 영상만 보고 네. 그냥 요약 그 영상도 다 안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누구 5분 뭐 5줄로 요약해 주신 분 없나요? 댓글에. 이런 댓글 달고 네. 요약해 주셔서 감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공부가 아니다. 정확하게. 그치.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클릭하고 이러지 마시고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데 감을 잡아야 되고 하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찾아보고 가야 돼요. 한번 가서 보고 현장도 가보시고 주말도 한번 시간을 내서 네. 좀 소위 말하는 발품도 좀 팔아보고 거기서 중개사들도 얘기도 해보면서 사람 상대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글자 말고 말을 많이 들어라. 그 실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인터넷에서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당연한 거지만 남들이 싫어하는 거를 내가 조금 해야죠.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는 비싸요.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엔 싸고 좋은 게 없고 싸고 나쁜 게 있고 싼데 그럭저럭 쓸만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싼데 나쁜 거는 좀 피하시고 싼데 그럭저럭 쓸만한 것들 위주로 좀 찾아보려고 하시면은 조금 덜 잃고 벌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벌 수 있다. 그래서 요게 되게 마음이 안 좋다 그러시면은 내가 살려고 하는 물건을 보고 과거에 가격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어떤 분들 만나서 이렇게 추천을 하면은 이게 올라요? 막 이래요, 저한테. 이런 게 올라요? 그럼 과거 가격을 보세요. 그러면 올랐어. 그럼 뭐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왜 안 오를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과거고 미래는 모르잖아요. 이러신단 말이죠. 아니, 그래도 미래는 모르지만 한번 베팅을 해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가진 돈이 이게 전부인데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을 잡자.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지금 부익남님 얘기해 주신 게 최근 한 4, 5년 동안 반복됐던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긴 안 돼. 좀, 왜 이렇게 오르지? 그 뒤에 있는데, 네. 여기는 정말 안 돼. 저기까지는 되는데, 여기는 여기가, 안 돼. 여기 올랐으니까 끝물이네요. 근데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시, 1번부터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그리고 또 와. 이번엔 여기 안 돼. 근데 또 언제 올라가고. 또 와.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그 평균 깨는 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